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국어시험 과학지문 수업하겠어요. 33에서 36번 제시문입니다. 아이고야, 바이러스 끔찍하죠. 듣기만 해도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생물 지문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로 화제 표시를 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다 이거죠. 저는 글 읽을 때 화제에 해당하면 항상 동그라미나 네모나 세모와 같은 그런 표시들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마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테리아와 구별되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세균으로 대표되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분열을 통해서 자기 증식을 하는데, 바이러스는 숙주 몸에 기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생을 해가지고 뭐한다? 자기 증식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흔히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했을 때는 곰팡이균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대체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특히 바이러스가 이제 자기 증식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결국 요거는 못 받겠다. 기생하는 방식, 즉 숙주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을 하고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바이러스의 특징들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구조 얘기인데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 피막의 유무에 따라 껍질 피자입니다. 그래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의 있다 없음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다. 캡시드 안에는 또다시 핵산이 있는데,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된다. 요까지가 이제 바이러스의 구조와 관련되는 거죠. 제일 안에 핵산이라는 어떻게 이런 핵산은 보통 DNA나 RNA 둘 중 하나라고 얘기했고요. 이 핵산을 덮어 씌우게 있는 게 지금 이 캡시드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뭔가 박혀 있다 이거죠. 요게 지금 바이러스의 구조죠. 요게 부착 단백질이다. 스파이크처럼 생겨서 스파이크라고 하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요 안에 이것들이 지금 캡시드였고요. 요게 핵산인데, 핵산은 DNA 아니면 뭐다? RNA다 이거죠. 자,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글의 화제가 나오죠.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는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해서 잠깐 보죠. 두 번째 문단부터 해서 여기서 또 끝나네요. 요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은 이제 감염의 종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하는 감염의
이 종류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 있네요. 따라서 이 글은 뭐 바이러스의 정식 과정과 그 다음에 감염의 종류 뭐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정식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여부는 숙주 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숙주 세포 수용체, 수용체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이 숙주 세포 수용체가 감염이 가능한 숙주 세포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결합한 후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되어 있는 이 뾰족뾰족한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자, 요게 만약에 숙주 세포 수용체의 어떤 일부분의 단면을 그렸다면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뾰족뾰족하다 했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끝에 있는 것들이 요 안에 핵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캡시드가 있고 뾰족뾰족한 게 있는데요. 여기도 뭔가가 결합체가 있겠죠, 그죠? 했을 때 요 두 개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이제.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는 부착이라는 말을 썼네요, 이제. 자, 처음에 이제 부착되었습니다. 부착하고 난 뒤 이제 뭐다? 침투라는 과정을 거치죠. 자, 요 셈이 지금 노란 형광펜 칠하고 있는 부분들 정리해 두세요. 제일 처음에 부착입니다. 부착하는 방법은 뭐 때문이죠? 그렇죠. 바이러스 껍데기에 있는 부착 단백질과 숙주세포 수용체가 서로 궁합이 맞은 거예요. 그래, 궁합이 맞아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렸고요. 그렇게 맞물린 상태에서 이제 요놈이, 바이러스 요놈이 안으로 이제 침투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침투를 하고. 침투와 동시에 원하는가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도로부터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로 빠져나온다 했습니다. 즉 이제 하자마자 바로 뭐다? 분리, 즉 해체 작업을 거쳤다는 얘기죠. 해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던 것들이 뭔가 깨지면서 분리되면서 여기 있던 것들이 이런 핵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자, 요 과정들 잘 정리해 두세요. 처음에 부착, 흔히 흡착이라고도 합니다. 흡착, 그 다음에 침투, 그 다음 뭐다? 분리, 혹은 뭐 해체, 뭐 이런 말 써도 되겠죠. 해체 해서 숙주 내부로 빠져나온다. 이까지 우리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뭐만 남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죠. 뭐 DNA 혹은 RNA만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요놈 핵산은 자, 중요하죠. 뭐를 이용해? 효소를 이용해 복제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이제 복제라는 단계죠. 자기 스스로 복제가 안 되니까 이처럼 숙주를 이용해서 복제를 한다는 얘기죠. 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는 거는 효소였어요. 방금 효소 꼭 챙깁니다. 핵산이 만약에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괄호 열고 괄호 쳐볼까요? 핵산이 만약에 DNA일 경우에는 이렇고 RNA일 경우에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죠. 이랬을 때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요. RNA일 때는 이용을 하되 플러스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요까지 또 읽어봤습니다. 그죠? 자, 부착, 침투, 분리 해체, 그리고 복제까지 과정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 많아지겠죠. 이제 이게 자, 아주 많아졌어요. 이제 자, 이렇게 바이러스 덩어리죠. 자, 이렇게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한 핵산은 이제 요거는 mRNA, 자, 이게 플러스 mRNA라는 녀석이 또 붙네요. 자, 이번에는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했어요. 여러분들 단백질이 방금 어디 있었죠? 그렇죠. 캡시드가 단백질이었고요. 그죠? 바이러스 껍질이 있다라면은 껍질 뾰족뾰족한 거 요것도 단백질이었죠. 그죠? 부착 단백질이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핵산을 복제하고 단백질을 합성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들었고요.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로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다른 일부는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 결국 요 단백질은 두 종류가 되는 거죠. 하나는 뭐가 되고요. 또다시 캡시드. 그러니까 캡시드를 씌우고 껍데기를 뭐 씌우든가 뭐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없는 바이러스도 있으니까 캡시드를 씌워야지 이제 바이러스를 배출시키겠죠. 제일 끝에 배출하겠죠. 그래서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서 새롭게 복제된 그 바이러스의 핵산을 둘러싸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부는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어 하니까네 숙주 세포막이니까 이거는 뭐 숙주의 세포 구조죠. 그런 숙주의 세포막에 부착되어 앞으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 아까 표면에 있는 뾰족뾰족 그것이 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자, 부착 단백질도 될 준비를 하고 있죠.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자, 이제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서 피막이 되면서 정식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막으로 배출이 된다 해서 이 경우 자, 처음에 부착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투합니다. 그 부위로 침투해서 그 다음에 분리 해체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이 해체 과정을 거친 이 각각의 DNA 혹은 RNA라는 핵산은 효소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효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복제가 된다 했죠. DNA일 때는 이렇게 되고 RNA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복제된 핵산은 mRNA라는 전단 물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단백질 중 일부는 바로 캡시드되어서 핵산을 둘러싸고요. 나머지 일부는 이제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었는데 이게 이제 캡시드를 또 감싸는 피막이 껍질이 돼가서 그러고 난 뒤에 뭐다 배출이 된다 하는 요 과정들 복제, 합성 그리고 배출 요 과정들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오겠어요. 정식된 바이러스가 아니죠.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급성 감염이 해서 급성
감염과 지속 감염에 대한 얘기를 또 설명하죠. 그래서 급성 감염 말 그대로 쉽습니다. 급성 그러니까 급성 감염과 지속 감염의 차이는 급성과 의 지속 이 기준이 뭐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짧은 기간이란 말이 있고요. 오랜 기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감염 지속 시간하고 관련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이고 숙주세포를 뭐합니까? 죽이네요. 그런데 니은 읽어보면요. 바이러스가 장시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이라고 있죠. 죽이고요. 요거는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체 질병을 일으키고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체계에 의해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 그렇다. 그리고 자기 또한 죽게 되네요. 급성감염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죠. 지가 죽게 되니까 공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자, 그래서 급성과 지속을 보니까 방금 숙주세포 파괴 요 두 가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급성과 지속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게 정리가 되네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속 감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성 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 지속 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몸 안의 방어체계를 회피하면서 생존한다. 야, 대단히 똑똑한 녀석이란 얘기죠. 자, 이러한 지속 감염은 또다시 발현,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잠복 감염과 만성 감염과 그 다음에 지연 감염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잠복 감염, 잠복기라는 말이 있죠. 초기 감염으로 먼저 증상이 나타난 후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다시 동반한다. 오, 그렇네요. 이해하셨죠?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심에도 증상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거죠. 잠복 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요 특징들인데요. 몰랐습니다. 잠복 감염은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한답니다. 특이한 용어 나왔죠. 이러한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 아마추어가 나머지는 그렇다면은 야 정말로 얘는 은둔의 귀재죠. 그죠?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잠복 기간에는 아무도 모르네. 그죠? 어쨌거나 감염성이 안 띄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가네. 이때만 금은 그 다음에 만성 감염 갑시다. 초기 감염으로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되어 항상 검출되고 항상 옮길 수 있는 감염.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요거 문제 있죠. 질병이 발현되지 않기도 하며 이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요. 그죠? 증상이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었다 했죠. 그렇지만 감염력은 얼마나 컸습니까? 때로는 뒤늦게 발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게 만성 감염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되었다라는 말을 쓰죠. 초기 감염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종류도 설명을 한 글이네요. 대체로 어떤 글인 줄 알겠죠. 그래서 요 감염 종류들은 잠복, 만성, 지연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성과 지속의 기준점이 뭔가, 그 다음에 특히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 부착, 그리고 침투, 그리고 분리해체,
그리고 효소를 이용한 복제, 그 다음에 mRNA를 통한 단백질 합성, 그 단백질이 캡시드나 뭐다? 피막, 그러고 난 뒤에 배출, 요 과정 이해하셨죠? 그 다음 1문단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1번, 3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자, 잠깐만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까지는 어쨌거나 뭐 효소와 결합한다 그랬죠. 방금 효소와 결합하면은 이거 바이러스가 이미 뭐 해가지고 자 침투하죠. 침투했습니다. 침투한 상태에서 이제 뭐 할 때 대량 복제를 해야 되잖아. 이 복제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효소가 필요하다 했죠. 그 효소와 그대로 하는 것이 뭐 DNA, 그 다음에 RNA는 뭐 그런 식으로 차이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따라서 바이러스 침투할 때는 숙주세포막의 효소하고는 관련이 없죠.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바이러스 침투할 때의 조건이 뭡니까? 바이러스 피막에 있는 뾰족뾰족한 부착 단백질이죠. 단백질하고 숙주세포의 특성이 서로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맞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 틀렸네요. 2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핵산이 DNA라면은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산은 이거 아니면은 요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죠. 2번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DNA가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가 있으면 RNA 바이러스 이렇게 명칭을 정하죠. 자,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세포는 자기 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가장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있다. 넘어가면 되겠죠.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또다시 피막이 감싸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끔찍한 그림이 나오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이런 부착 단백질과 수용체의 표면하고 특성이 잘 맞아서 이렇게 일단 흡착을 하죠. 흡착을 일단 합니다. 뭐 부착이라고 해도 그렇게 관계는 없겠죠. 흡착을 합니다. 흡착을 했을 때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해체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해체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핵산만 지금 핵산만 떨어졌죠. 그러고 난 뒤에 요 핵산에서 이렇게 복제하는 과정이 이제 복제죠. 여기 이제 과정에서 방금 효소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효소 요거는 DNA하고 뭐 RNA에 따라서 다른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 복제해가지고 또다시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또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지. 요처럼 뭐가 캡시드죠. 요게 캡시드가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피막을 만들어지는데 여기 에서는 mRNA라는 것을 또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였는데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면요. A에서 1번부터 갑니다. 바이러스의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오려면 이랬죠. 즉 해체의 과정을 거치려면은 먼저 흡착부터 돼야 되죠. 따라서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는 과정은 결국 흡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1번 맞는 말이죠. 2번 B에서 숙주세포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DNA였고 그리고 하나면 RNA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어 B에서 자 B 갑시다. 캡시드가 분리되어 빠져나온 효소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자 빠져나온 것은 뭡니까? 핵산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캡시드 형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답 3번이고요. C에서 바이러스의 핵산을 둘러싸거나 C입니다. mRNA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D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 피막이 숙주세포의 구성요소 아까 세포막이었죠. 그죠? 세포막이 이제 캡시드를 감쌉니다. 그죠? 자, 요 5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이 아마 급성이었을 거고요. 급성 감염 또는 지속 감염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급성 감염은 A.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체내에서 요거 뭐였습니까? 지속감염이었고 지속감염 중에서도 지연성 감염이었죠. 자, 그 다음에 A. 이것도 거꾸로 되었죠. 그죠? 소멸시키는 거 대단한 녀석. 이것도 거꾸로 되었죠. 정답은 요거죠. 장기간 남아있게 된다. 지속이니까. 그 다음에 질병 발현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죠.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감염되는 시간이 감염 지속 시간 빠른가 뭐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숙주세포를 파괴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가겠어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윗글을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겠어요. 수두 대상포진 무섭습니다. 엄청 아프답니다. 이게 VZV에 감염되면은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처음에는 수두가 발병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나 평생 갖고 살아가게 된다.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신체 면역력이 저하라는 특정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증상이 나는데 이를 대상포진이라 한다.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 윗글하고 관련지었을 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이거는 뭐구나. 지속감염 중에서 뭐였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무슨 기간이 있었습니까? 그죠? 잠복기간이 있었죠. 그죠? 따라서 지속감염과 관련된 잠복. 자, 그렇다면은 VZV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인 선지 1번과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맞죠? 잠복일 때 방금 프로바이러스가 있죠. 수두를 앓다가 나온 사람은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았을 때, 자, 요거 제10분에 있었던 말입니다. 프로바이러스. 기억나시죠? V2V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병의 뭡니까? 이게 정상이죠. 다시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 아까 요거였죠.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었다. 정답 2번인 듯 하네요. 그죠? 자, 나머지 한번 읽어봅시다. 보기 계속 가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약 80%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감염 여부로 인지하지 못. 우연히 이거 나오죠. 이것도 내나 지속 감염 중에서 이건 뭡니까? 그렇죠. 만성이죠. 이거는. 자, 만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3번 가겠어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군. 그죠? 아니다도. 그 다음에 나와 관계없이 그런 얘기고요. 주변 세포
감염성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정답 2번 확실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학 생물 지문 바이러스와 관련된 시사성 있는 지문을 수업 강의 마쳤습니다.